저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짐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가족 모임에서 말을 꺼내면 다들 핸드폰만 보고, 조언을 하면 옛날 얘기 또 하네 하는 표정 짓고, 경조사에 돈 보태려 하면 괜찮아요 하며 손살에 치고, 손주들이 집에 오면 어색하게 방문만 열었다 닫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게 되는 거예요. 말수가 줄어들고 의견을 안 내고, 그렇게 점점 투명 인간처럼 되어가는 느낌.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70세인데 동네 사람들이 길에서 먼저 인사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존댓말을 쓰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특별히 잘난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예요. 어떻게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전부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나이 들어서도 존경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많은 분들이 몸이 약해져서라고, 경제력이 없어져서라고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나이 들어서 존경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상실의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밥 차려주고 돈 벌어다 주고 숙제 봐주고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었잖아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서 달려왔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은 다 컸고 우리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됐어요. 병원 갈 때 자식 차 얻어 타고, 명절에 용돈 받고, 핸드폰 고장나면 자식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이 쓸모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젊을 때는 해주는 것으로 사랑받았다면 이제는 있는 것 자체로 사랑받을 차례예요. 그게 나이 드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존경이에요.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 김영숙 할머니예요. 이분은 남편을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시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자식들이 오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은데 연금이 빠듯하고, 그래서 자식들 오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였대요. 나는 이제 집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다고 해요.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가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 없으면 우리 집이 집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영숙 할머니는 뭔가 깨달았대요. 내가 뭔가를 해줘야 사랑받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있으면 되는구나. 영숙 할머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날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 뭐 필요한 거 없어? 대신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엄마는 잘 지내? 이렇게만 말했어요. 둘째 날 손주가 왔을 때 억지로 용돈 쥐어주려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기만 했어요. 사흘째 이웃 할머니가 아플 때 국 한 그릇 끓여다 드렸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김치찌개 한 그릇.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전화를 했고, 손주가 할머니 또 올게요 하면서 깨워놨고, 이웃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옆집 영숙 씨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몰라 하고 다녔대. 영숙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정확히는 해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숙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어른이에요. 젊은 엄마들이 육아 고민 있으면 찾아오고, 아이들이 학교 가다 인사하고, 경로당 사람들이 영숙 씨 오늘 안 오나? 하고 기다려요. 영숙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존경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답게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천천히 알아갔어요. 그게 나이 드는 사람의 품이구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 방법을 준비했어요. 하나씩만 시도해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요. 첫 번째, 베풀 때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나이 들면 베풀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이웃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죠. 그런데 베풀고 나서 보답을 기대하면 그 순간 베품이 아니라 거래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전화도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존경이 아니라 동정을 받게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해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자식들한테 밥 먹이면서 나중에 크면 효도해야 한다 생각 안 했잖아요. 그냥 배고플까봐, 건강할까봐 먹인 거잖아요. 그때처럼 베푸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자식한테 반찬 보낼 때 잘 먹었어? 확인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고 끝이에요. 손주한테 용돈 줄 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할머니가 사랑해 이것만 말하고 끝이에요. 이웃한테 김치 줄 때 맛있으면 또 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하고 돌아서면 돼요.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전에는 뭔가 해주고 나면 보답이 있을까 기다렸어요. 전화 올까? 고맙다는 말 할까? 그런데 이제는 그냥 줘요. 주는 것 자체가 행복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마워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두 번째, 조언 대신 경청을 하세요. 나이 들면 경험이 많아지니까 자꾸 조언하고 싶어져요. 자식이 고민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손주가 힘들다고 하면 요즘 애들은 그것도 힘들다고 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존경을 멀어지게 해요. 사람들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을 원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세요. 주감에 끊지 마세요. 그때 나는 말이야 하지 마세요. 대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은 꼭 필요할 때만, 물어볼 때만 하세요. 할머니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안 물어보면 그냥 힘들었겠다, 잘해낼 거야, 이것만 말하고 끝이에요.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누셨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고 울면서 왔어요. 전에 같으면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그냥 안아주고 많이 속상했겠다 이것만 말했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한참 울더니 제 품에서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하더라고요. 조언 안 했는데도요. 세 번째, 약한 모습을 보이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세대는 평생 강해야 했잖아요.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더 존경해요. 왜냐면 그게 진짜 용기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요. 몸이 아프면 괜찮아 하지 말고 요즘 허리가 좀 아파 솔직하게 말하세요. 외로우면 나는 괜찮아 하지 말고 가끔 외로워 인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할 수 있어 고집 부리지 말고 도와줄 수 있어 부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되 의존하지는 마세요. 내가 외로워. 그러니까 너희가 매일 와야 해. 이건 의존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 외로워.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법을 배우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되 스스로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한테 아빠,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이야.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병원 예약도 잡아주고 함께 산책도 다니자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나는 괜찮아 하면서 버텼는데 그럼 아들도 모르잖아요. 약한 모습 보이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까워지더라고요. 네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나이 들면 나는 이제 늙었어. 새로운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돼.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모습이 아름답거든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배워도 돼요? 손주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세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다음에 혼자 해보세요. 실패하면 또 물어보고요.
이 과정 자체가 겸손이고 겸손한 사람은 존경받아요. 아니면 취미 하나 시작해보세요. 그림, 노래, 춤, 뭐든 좋아요. 어느당에서 하는 프로그램 신청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일주일만 나가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배운 걸 자식들한테 보여주세요. 엄마가 요즘 이거 배우는데 재미있어. 이렇게요. 한 할머니 이야기예요. 70살에 유튜브를 배웠어요. 손주가 할머니도 유튜브 하세요 해서 도전해. 처음엔 검색도 못했어요. 그런데 손주가 하나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이제는 요리 영상도 보고 운동 영상도 봐요. 손주가 할머니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손주한테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손주가 저한테 가르쳐 줘요. 그게 더 행복해요. 관계가 평등해진 느낌이에요. 5번째, 자기 삶을 사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이 들면 자꾸 자식 중심으로 살게 돼요.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안 되면 슬프고 자식 눈치 보고 자식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오히려 자기 삶을 사는 부모를 존경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식들 스케줄에 맞추지 마세요. 자식이 이번 주 바빠요 하면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하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친구 만나든 산책 가든 TV 보든 내 시간을 채우세요. 그리고 자식한테 너 없으면 나 어떡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나대로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네 일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세요. 이게 진짜 어른의 태도예요. 자식을 놓아주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에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오면 섭섭했어요. 더 자주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나는 나대로 매일 친구들 만나고 게이트볼 치고 바빠요. 아들도 직장 생활 바쁜 거 알아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오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바쁘시죠? 제가 드릴게요. 하면서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28세 최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가장으로 살았어요.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 장만하고 그렇게 40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기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말 걸면 아내가 바빠 죽겠는데 방해하지 마 하고 자식들은 아빠 집에서 쉬세요 하면서 잘 안 오고 철수 할아버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구나. 밤에 혼자 술 마시면서 울었대요. 내가 평생 뭐 했나? 이렇게 외롭게 늙으려고 그렇게 일했나? 어느 날 아내가 아팠어요.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서 침대에 누워버린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평생 아내가 다 해줬는데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서툴었어요. 그런데 해봤어요. 유튜브 보면서 된장찌개 끓였어요. 짜고 텁텁했지만 아내가 고마워요 하면서 먹더라고요. 빨래도 돌렸어요.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거품이 넘쳤지만 어쨌든 빨았어요. 청소기도 돌렸어요. 구석구석은 못했지만 거실은 깨끗해졌어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서투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아내가 나와서 다시 일어났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당신 고마워요. 이제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서툴러도 끝까지 해내잖아요. 그게 당신의 매력이에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 말에 울컥했대요. 40년 동안 돈 벌어다 줄 때는 한 번도 못 들은 말을 서툰 된장찌개 끓여줬을 때 들었거든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애씀이구나. 환경도 마찬가지구나. 그 이후로 철수 할아버지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내려요. 아내 것, 자기 것. 둘이서 마셔요. 설거지도 해요. 서툴지만 매일 해요. 장 볼 때 같이 가요. 아내가 집에 있어도 돼 해도 나도 같이 갈래 해요. 그냥 옆에 있어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을 때 철수 할아버지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대요. 딸이 깜짝 놀랐대요. 아빠가 설거지를? 그리고 조용히 말했대요. 아빠, 멋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정말 멋있어요. 존경해요. 철수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 자식한테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거든요. 존경해요. 지금 철수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요리 교실을 열어요. 남자 어르신들한테 간단한 요리 가르쳐줘요. 나도 68살에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배워요. 아내도 자랑스러워해요. 자식들도 자주 와요. 철수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존경은 완벽해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거예요. 전 68살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 가족들이 절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이 아니라 존경이에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였구나. 그 순간 철수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이 드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게 무섭죠? 쓸모 없어진다는 느낌, 외면당한다는 느낌, 짐이 된다는 느낌.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요. 하지만 여러분, 존경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젊어서 받는 존경도 있고 나이 들어서 받는 존경도 있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받는 존경이 더 깊어요. 더 진짜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의 존경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존경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존경이에요. 오늘 당장은 못해도 괜찮아요. 내일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 준비가 되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식한테 전화할 때 뭔가 해줄 생각 말고 그냥 잘 지내? 이것만 물어보세요. 이웃 할머니 아플 때 국 한 그릇 끓여드리세요. 손주한테 스마트폰 쓰는 법 물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다고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나이 들어서 존경받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조금씩 천천히 나답게 살아보세요. 그게 존경받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이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오늘 저녁 가족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뭔가 해줄 생각 말고요. 그냥 잘 지내? 이것만 물어보세요.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이 들어서 존경받았던 순간 또는 존경하고 싶은 어른의 모습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하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